본주라 투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왕복하면 통행료만 한국 돈으로 무려 2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단순한 통행료가 프랑스인들의 한 달 생활비 일부를 날려버릴 정도로 살벌하거든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한국의 독특한 압축 성장 이면을 분석하는 칼럼을 쓰러 왔다가 한국 인프라에 완벽하게 사육당해 버린 28살 끌뢰라고 합니다. 원래는 딱 1년만 머물며 책을 한 권 쓰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배달 앱 VIP가 되어서 4년째 정착 중이랍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 친구 차를 타고 조수석에 앉아서 지방으로 내려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서 한국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던 제가 완전히 황장했거든요. 한국 분들에게는 매일 출퇴근하고 명절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아스팔트 길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유럽에서 온 제 눈에는 그 도로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마치 인류 문명의 정점에 도달한 미래 도시의 거대한 혈관처럼 보였어요. 그날 고속도로 위에서 제가 받은 첫 임프레션은 프랑스식 지성으로도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인프라의 종주국이라는 오만이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깨졌는지 오늘 아주 냉정하게 팩트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장담하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도로바닥의 페인트 선부터 하이패스 톨게이트까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내가 매일 숨쉬듯 쓰는 이 길이 외국인들에게 왜 기적으로 다가오는지 들으시면서 오늘은 가슴 깊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아주 특별한 도로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프랑스라고 하면 다들 파리의 에펠탑이나 로맨틱한 샹젤리제 거리의 풍경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의 고속도로를 뜻하는 오토루트, 그러니까 아우토로트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아주 잔인하게 박살이 나거든요. 유럽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서 깊은 선진국 인프라라는 게 사실은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유물에 불과하다는 걸 한국인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프랑스 국토를 종단하는 도로들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행정의 무능과 관리 부실이 낳은 총체적 난국이 매일같이 펼쳐지는 곳이랍니다. 가장 먼저 제 학문적 본능을 자극했던 건 바로 도로의 포장 상태였어요. 프랑스 도로공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통행료를 받아가면서 정작 노면 보수공사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거든요. 고속도로를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싱크홀 수준의 거대한 구멍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상이에요. 이런 구멍들을 포토리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운전자 커뮤니티에 가면 자기 동네 도로에 얼마나 거대한 구멍이 뚫렸는지 서로 자랑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매일 펼쳐집니다. 저도 작년에 부모님을 뵈러 남부로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이 구멍을 밟아서 타이어가 완전히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 외진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견인차를 기다리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황장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프랑스인들은 이런 도로를 달릴 때 차 안에 커피가 다 쏟아져서 가죽 시트가 얼룩덜룩해져도 그저 이게 인간적인 속도라며 체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낭만이 아니라 그냥 인프라의 무능을 견디다 못해 포기한 정신승리에 가까운 거죠. 게다가 더 끔찍한 건 바로 가로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프랑스 고속도로는 대도시 주변의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밤이 되는 순간 완벽한 암흑세계로 변해버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바로 앞의 차선도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프랑스 정부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회학을 전공한 제 냉철한 시선으로 보면 그건 그냥 국가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거든요. 밤마다 운전자들이 목숨을 걸고 야간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선진국의 도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흐릿해진 차선과 어둠이 합쳐져서 사방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터지는데 프랑스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매달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한숨을 쉬는 이유가 다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면 운전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에 달하겠어요? 그리고 유럽 고속도로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톨게이트 시스템이에요.
프랑스 톨게이트는 지나갈 때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기계에 동전이나 카드를 직접 집어넣어야 차단기가 올라가는 아날로그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한 번 가는데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넘게 깨지니까 프랑스 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까워서 일부러 구불구불한 일반 국도로 우회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돈을 내는 과정조차 너무 느려서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톨게이트 앞에서 기본으로 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차 안에서 대기하는 운전자들의 표정을 보면 거의 영혼이 가출한 것 같아요.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라고 하죠. 고속도로 위에서 하염없이 대기하다 보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누구나 강제로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프랑스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고질적인 파업까지 겹치면 그날은 그냥 도로 위에서 인생을 통째로 낭비하는 날이 되는 거죠. 도로 관리원들이나 요금소 직원들이 파업이라도 선언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차단되거나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체 구간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게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핵심 공공 인프라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비된다는 건 사회적 합리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라디오 교통방송을 틀어놓고 정체를 기다리며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곤 합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실시간 정보도 없이 오직 아날로그 라디오 소리에만 의지해서 길을 찾아야 하는 그 참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프랑스인인데도 심기하다 못해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유럽인들이 말하는 전통과 속도라는 게 사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태함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유럽의 엉망진창인 도로, 인프라와 느려터진 행정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을 때 솔직히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속으로 고속도로가 다 거기서 거기지 프랑스 아우토루트보다 조금만 덜 막히고 바닥에 구멍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초고속 성장을 했다고 해도 아스팔트를 까는 토목 인프라까지 유럽을 뛰어넘었을 리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한국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서울 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의 본선에 진입하는 그 순간 제 오만한 지식인적인 편견은 단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도로에 타자마자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감각과 사방으로 펼쳐지는 일목요연한 안내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적 충격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이성적인 뇌를 강타한 건 아스팔트의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흔들려서 물병을 들고 있기도 힘든데 한국 고속도로는 마치 실크 위를 미끄러지는 것처럼 부드럽더라고요. 제 친구가 컵홀더에 무심하게 꽂아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미세한 미동조차 없이 평온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순간 차가 멈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인프라의 질은 그 사회의 기술력과 자본의 축적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인데 한국의 도로 포장 기술은 이미 유럽의 기준을 한참 초월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도로가 깨지면 대충 땜질만 해서 알록달록한 패치워크 같은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한국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매끄러운 단일 노면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밤이 깊어갈수록 제 놀라움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의 칠흑 같은 암흑 도로와 달리 한국의 고속도로는 대나처럼 환한 가로등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시각적 피로와 공포를 국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는 거죠. 차선은 또 얼마나 선명한지 새로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또렷한 흰색과 노란색 선들이 밤하늘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차선이 흐릿해서 옆 차선과 내 차선이 헷갈리는 위험한 순간이 매번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혼란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한국은 고속도로 전기세를 아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그게 왜 신기하냐는 듯이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안전,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치스럽고 고도화된 선진국의 증거인데 한국인들은 이것의 위대함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완벽한 도로 통제 시스템에 감탄해서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속도로 시스템을 도대체 누가 처음 설계하고 만든 거냐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1950년대부터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했으니 역사라도 길지만 한국은 분명 시작이 늦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지 학술적으로 너무 궁금했거든요. 친구가 내비게이션을 힐끗 보더니 이건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경부 고속도로라는 핵심 줄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연표가 완전히 뒤엉키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작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후 복구를 걱정하던 나라였는데 유럽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인프라 경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역정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사회학자로서 전율이 돋았습니다. 유럽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매일매일 도로의 디테일을 발전시켜 온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찾아왔습니다. 멀리 요금소가 보이길래 저는 당연히 프랑스에서처럼 차가 멈춰서고 창문을 내리고 지갑을 찾는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이 시작될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요금소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몬디유를 외치며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제발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차는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요금소를 통과해버렸습니다. 차당위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통행료는 채 부착된 작은 AI 패스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결제되었던 거죠. 유럽의 악명 높은 톨게이트 정체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던 프랑스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미래에서 온 타임머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시공간적 자유를 단 1초도 뺏지 않겠다는 이 완벽한 효율성은 그 어떤 유럽의 철학적 논쟁보다 더 인본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요금소 앞에서 동전 몇 개를 찾으려고 허둥대며 주말마다 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원시적인 풍경이 떠오르면서 한국의 이 하이테크 인프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술적 성취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이 하이패스를 통과하면서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효율성이랍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또 하나의 천재적인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이 다가오자 도로 바닥에 갑자기 선명한 분홍색과 초록색 페인트 선이 길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아스팔트 도화지에 누군가 예술작품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신기해서 친구에게 저 알록달록한 선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더니 복잡한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길을 헷갈리지 않도록 유도해주는 유도선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홍색을 따라가면 대전으로 가고 초록색을 따라가면 다른 도시로 빠지는 식인 거죠. 이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도입된 이후로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율이 무려 16%나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하고 저는 정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의 복잡한 도로 분기점에서는 표지판을 잘못 읽거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다가 대형 사고가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표지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징벌적 규제만 남발하는데 한국 도로공사의 발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전자의 인지적 오류를 시스템이 먼저 예측하고 바닥에 직관적인 색깔을 칠해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사회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 복지이자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부드러운 개입, 즉 나쥐의 완벽한 실천 사례였습니다. 이 유도선을 설계한 천재적인 기획자에게 프랑스 정부가 훈장이라도 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 위에서 인간을 배려하는 디테일의 깊이가 엄청났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지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거대한 실시간 전광판에는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전방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지, 정체 구간을 통과하는 데 몇 분이 걸리는지가 실시간 데이터로 투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차 안의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정체가 심해지면 자동으로 가장 빠른 우회로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 BBC나 프랑스 라디오 교통 방송을 들으며 감으로 우회로를 찾던 유럽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로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유되는 이 스마트한 시스템 덕분에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울린 건 바로 졸음쉼터라는 인프라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거대한 휴게소 사이사이에 차를 몇 대 세우고 쉴 수 있는 아담한 공간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안내판에는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피곤하면 잠시 쉬어가라는 문구가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고속도로는 다음 서비스 스테이션까지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졸음이 쏟아져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데 한국은 국가가 운전자의 생리적인 한계와 피로까지 미리 계산해서 도로 곳곳에 합리적인 휴식처를 촘촘하게 박아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기하다 못해 감동적인 수준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탄을 연발하다가 마침내 충남 천안에 있는 망향휴게소라는 곳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문화가 대단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경험한 그곳은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휴게소 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고속도로 변이 아니라 파리의 5성급 호텔 라운지에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진심으로 황장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아름다운 정원이 가꿔져 있고 실시간으로 빈자리를 알려주는 디지털 모니터가 작동하며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유럽의 공공 화장실은 돈을 내고 들어가도 더럽고 냄새나서 이용할 때마다 고역인데 한국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고속도로 화장실조차 이토록 예술적인 디테일로 채워놓다니 이 나라의 공공 인프라 수준의 끝은 어디인가 싶어 깊은 회의감만을 느꼈습니다. 조수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책임감의 밀도에 완벽하게 압도당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근대화를 이룩했다는 오만함에 빠져 디테일을 놓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도로 위에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미세한 불편함과 위험 요소까지 국가 시스템이 미리 집어가며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이죠. 이 경이로운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순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조합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지독한 책임감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위대한 문명적 합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지나치시는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특별한 미래형 시스템인지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사회학자 특유의 삐딱한 시선으로 한국의 문제점만을 찾아내서 비판적인 책을 쓰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내가 한국 사회의 이면을 날카롭게 해부했다면서 지식인 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책은 무슨 책인가요? 지금 제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리스트랑 전국 배달 앱 VIP 등급 인증서밖에 없답니다. 주식으로 치면 저는 한국의 압축 성장이라는 초우량주에 상장 전에 들어온 사람인데 배당금은 못 받지만 한국의 완벽한 인프라를 누릴 때마다 마음에 어마어마한 배당을 한 뼘 없이 받고 있는 셈인 거죠. 파리의 친구들이 저한테 너 학자라더니 한국 인프라에 완벽하게 사육당한 거 아니냐고 놀리는데 솔직히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만답니다. C'est incroyable. 이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도시 같은 나라를 두고 도대체 어떻게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오늘 제가 풀어드린 한국 고속도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분들은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막히는 도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니 이 길의 소중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럽의 무능하고 체념 섞인 인프라를 평생 겪어온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랍니다. 운전자가 어디서 졸릴지, 어디서 길을 헷갈릴지 국가 시스템이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을 깔아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저는 이 완벽한 디테일을 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지독한 책임감에 깊은 감단을 느끼고 이제는 저도 모르게 완전히 한국 편이 되어서 한국을 열렬히 예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고속도로를 타실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차창 밖을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세요.
시속 80km로 멈춤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리고 분기점에서 선명한 분홍색과 녹색 유도선을 밟을 때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화된 문명의 인프라 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기절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이 미래형 도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는 위대한 일상이니까요. 오늘 제 프랑스식 팩트 폭격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더 다이내믹한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Merci d'avoir regardé. À bientôt.